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8월 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인바이오젠 300억 3자 배정 유증 결정으로 고가 17%, 종가 3% 반짝 상승 하락 나왔고요. 같은 이유로 지분 관계가 있는 버킷 스튜디오도 같은 공시가 있었고, 내일 영화 헌트 개봉하죠. 8월 10일에 개봉을 하는데 선반영 상승이 나왔고 이제 재료 소멸 하락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 최근까지 100% 넘게 상승이 나왔고 영화 개봉일이 내일이니까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걸 경계해야 되겠죠. 성창투가 영화 한산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 나오고 개봉 후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이걸 똑같이 대입해서 이렇게 개봉 후에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경계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제노포커스 하림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 이 소식에 장중 상한가 찍고 종가 22% 마감 이후에 또 시외로 인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반박 공시가 뜨면서 시간으로 하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추천했을 당시에는 월봉이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이었고 기존의 지지였던 노랑을 이제 돌파해복 시도하는 자리였죠. 추천하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노란 색깔 저항 뚫고 4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봉이고요. 최근에 윗꼬리가 모두 다 매집봉이다. 매집봉이라 함은 윗꼬리가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 이 세 번의 윗꼬리가 매물 소화다. 여기까지 4개네요. 매물 소화니까 추천을 드린 거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다. 노랑으로 조금 상승 나와주다가 결국 큰 그림에서는 초록으로 빠지면서 상승이 나왔죠. 손절가는 5,800원 드렸고 저가가 5,850원으로 손절가 이탈 없이 제가 예상을 그려준 대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280만원 수익 인증 있었고요. 23% 수익, 그리고 330만원 14% 수익 있었고, 대응법은 시간의 특징주 설명할 때 볼게요. 다음 일신석재 고가 11% 종가 5% 반짝 나왔고요. 여기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일정이 있었죠. 9일에 정부에서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건설주가 일부 강세가 있었고
근데 폭우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고 이번 주 내 일정이 다시 잡힐 전망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11일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일정 보면서 건설주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고, 티움 2분기 영업이익으로 고가 15%, 종가 10% 마감했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계속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이었고, 마이너스 10% 폭망인데 앞으로 어떨까요? 전일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최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초록 화살표로 크게 빠져도 당연한 자리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깔 120% 크게 오르고 겨우 10% 빠졌는데 이걸 폭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얘는 진짜 잘해줬잖아요. 단기 120%면 상위 0.1%에 아주 엄청난 효자 종목이고, 물론 추천주는 아니지만 칭찬해줘야죠. 120% 오르고 10% 빠졌는데 폭망이라 하면 안 되지. 여기서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얘는 잘하는 애예요. 요 고점에서 잡고 물리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지, 이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설명 28분 32초 보시면 현재 역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 그래서 쭉쭉쭉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올 경우에 크게 하락당하고 대응을 못하니까 초보분들은 하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설명에 이걸 또 추천주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모든 시외 영상은 그냥 분석하고 패턴을 알려드리면서 반짝 상승 하락에 조심하자, 이렇게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매수가 주면서 이 종목 매수하세요, 추천드립니다, 이런 얘기 1절 하지 않잖아요. 추천은 카톡방에서만 드리니까 영상에 있는 걸 보고 추천주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만 제 의견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수 매도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추천주가 아니었다는 거, 여기서 추천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단기에 크게 오른 자리에서는 절대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추천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관심을 끄라고 합니다.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은 무시하자. 여기서부터도 더 가든 말든 안 합니다. 더 갔죠. 더 갔지만 여기서도 안 해요. 신하님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신하님이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더 올라갔어요. 속상합니다. 말 그대로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써야지. 자꾸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수익 보고 그러면 크게 빠질 때 눈 감았고 앞에 수익을 다 날려먹습니다. 버릇이 더러워지는 자리일 뿐이다. 초보분에 한해서 고수분들은 반복매매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초보분들은 절대 불리한 자리입니다. 최근 추천주들을 보시면 보통 초보분들이 추격을 하는 단기 고점은 이런 자리고, 저는 이렇게 똥 싸고 반등이 확인된 자리, 무릎 자리, 발, 무릎, 여기서 추천을 하죠. 캠시스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전고 돌파할 때 발, 무릎에서 추천해서 먹고 또다시 빠지고 무릎에서 반복 추천, 수익. 여기서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는 매도하는 자리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익 차트를 보시면 제 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이고, 절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단기 고점에서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갈 겁니다. 정원엔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배열 끊고
급등, N 패턴, 반등 수익 나왔고, 발, 무릎이죠. 무릎에서 추천하고 수익이 나온 거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어깨, 머리. 여기 머리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항상 발 아니에요.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어깨, 머리는 매도 자리다. 여기는 명확하게 매도의 자리지 매수의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무릎 자리, 여기를 공략하자. 무릎에 사서 발이 아닙니다. 저점 잡으려고 하다가는 지하실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발,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진 자리, 무릎에서 매수를 하시고, 머리가 아닌 어깨에서 매도를 노리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을 내면 발에서 매수해서 머리에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어그러져 버린다. 욕심을 낮춘 게 무릎 매수, 어깨 매도죠. 물론 이렇게 중장기 추천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저점에서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내드리기도 해요. 여기가 발이죠. 완전 최저점에서 잡아드린 거고 딱 저점 체결되고 올라간 건데, 너무 이렇게 발에서 잡으려고 항상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스윙 추천주들 주는 타점들 복습을 계속하면서 무릎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대동전자 전일 시에 8% 상승 종목이었고, 월봉이 11,000원, 6,000원 사이 큰 박스라고 했죠. 오늘 이 박스를 뚫고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 윗꼬리 저항도 다 뚫어버리고,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로 계속 쭉쭉쭉 상승. 이때 고점을 높이면서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추세선 하단 이탈 없으면 이렇게 추세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여기를 이탈하면 그때는 사망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요 추세선 이탈 없이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파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건들기에는 껄끄러운 자리였고요. 초보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고 크게 손실 보고 손절 안 하죠. 손절 안 하고 또 올라오면 본전에 팔고, 와 본전이다 팔고, 또 뒤늦게 또 여기서 물리고 또 빠졌다가 올라올 때 또 본전에 팔고, 이렇게 물리고 마음고생하고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커지는 자리에서는 초보분들은 가든 말든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여기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어려운 거죠. 각도가 이렇게 요 정도의 추세 박스라던가 아니면 아예 수평 박스라던가 이런 자리 여기서 노리는 게 낫지. 이거는 각도가 너무 높았다. 이런 거는 하락할 때 엄청 빠르게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요런 구간들하고 똑같죠. 요런 구간들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 하락도 제자리까지 크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추격하다가는 이렇게 크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할인 고가 12%, 종가 4%, 제노포커스 인수 추진 내용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좋게 나왔고,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패턴 봤고요. 대동전자 하나 제외하고 모두 다 반짝 상승 하락 마감. 장중 특징주도 간략하게 볼게요. 권리락 무상증자 이슈, 오늘은 전일 시의 상승이었던 대동전자 상한가 마감 나왔고, 이노시스, 피코그램, 비플라이소프트, 모비릭스 강세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명피해도 나고 심각하죠.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처리, 가스관, 상수도관, 아스팔트, 페인트, 폐기물 처리, 중고차, 이렇게 폭우 관련주들, 복구 관련주들이 강세가 있었습니다. 수처리 관련주는 화성 밸브와 유보텍, 피코그램, 특수건설 외에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가스관 관련주, 화성밸브, 대동스틸, 영풍정밀, 펌프 관련주죠. 다음 아스콘. 아스콘은 아스팔트를 말합니다. SG가 상승이 나오면서 SG그룹주 다 동반 강세가 나왔고요. 이제 도로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아스팔트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페인트 관련주 역시 도로와 주택 복구에 페인트가 필요하니까 상하 페인트, 조강 페인트, 노루 페인트 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하 페인트는 2분기 영업이익도 오늘 공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인선 ENT, 코엔텍, 중고차 관련주. 이 중고차는 폭우 때문에 침수차가 많이 생기니까 이 보상제가 부과가 되면서 SK 렌터카, K카 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국내에서도 애플페이를 쓴다. 연말에 이제 서비스를 할 것이다. 8월 8일 뉴스였고, 이에 이루온과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루온 추천주였죠. 근데 또 오늘 시간 외로는 요게 사실 무근이다 뉴스가 뜨면서 시간외로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이거는 시간의 특징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 애플 스마트홈 시장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이에 삼진, 더구전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코세스도 조금 상승이 있었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 미의회 중국과 경쟁을 위해서 초당적 디지털 달러 조기 도입을 촉구한다. 이르면 다음 주에 관련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로지시스, 한네트, KCS, KCT, K사인 외에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이 나왔고요. HLB 그룹주, HLB 자회사, 이뮤노믹 내년 3분기 나스닥 상장을 노린다. 8월 5일 뉴스였는데 오늘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포스코 그룹주, 미래나노텍, 포스코 케미칼 외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에 개별 상승 종목들 읽어보시고요. 8월 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시간의 상한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미국 허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강세가 나왔고, 최근에 3번의 크게 하락이 있었죠. 이때는 치료제 부정적 결과, 그리고 세무조사, 이때는 조코바 승인 결정 보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다시 또 일정이 잡히면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승인 결정 보류, 보류가 2번 뜬 거죠. 이때도 보류, 이때도 보류. 이때 제가 이거 승인 되더라도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하락할 거고, 당연히 결정이 보류되면 급락할 거고, 매도 사인 드렸고, 급락 나온 후에 이제 또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조코바 승인을 추진 검토한다. 이에 또 가짜 반등 한번 주고 최근에 빠지고 있다가 시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 보면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서 역배열 끊고 미친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부분까지 빠진다고 했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고점이었던 자리 부분까지 빠졌다가 한번 반등 나왔고요. 크게 오르고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항상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반등, 이것도 가짜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역배열이 잡혀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단기평 놓고 최근에 481선에서 딱 저점 찍고 반등 나왔고, 최근에는 241선에서
반등 나오고 박스 형태로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박스가 35,500원 그리고 43,0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동이 큽니다. 파동이 크니까 자꾸 이런 고점에서 물리면 피곤하죠. 아파요. 지금도 최근에 또 고점이 있었고, 장중에 급등할 때 매수하시면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동 잘 보면서 장중에 급등 나올 때 절대 추격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시초에 튈 때 추격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노리던가 아니면 다음 박스 하단 연봉을 노려봐야 되겠죠. 종가상 43,000원 43,0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착하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거고, 실패하면 계속 이 박스에 갇혀 있을 거고요. 일동홀딩스 월봉, 일동제약이랑 똑같죠. 월봉도 뭐 비슷하게 생겼고 일봉도 비슷해요. 얘는 최근에 481선 부근, 241선 부근,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의미있게 나와줬고,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됩니다. 다음 팅크웨어 10%, 현대차가 42닷을 인수했다. 인수 어제 월봉이고요. 2만원 부근에서, 그리고 23,000원 정도 부근에서 저항이 많이 걸렸죠. 2만원, 최근에 2만원 그리고 14,0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6월에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회복, 박스 재진입, 박스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면 역배열 끊고 구름 돌파, 일목균형표 돌파, 장기 이평 돌파하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시간외로 강세가 나왔네요. 윗꼬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서 요 근사치에서 저항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딱 돌파 안착을 해야 되겠죠. 종가상 시간외로는 8,300원 정도까지, 18,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요 추세선은 뚫었습니다. 뚫었지만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종가상으로 여기를 안착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피코그램 5%, 수처리 관련주로 포구수에 기존에는 무상증자 가능성으로 계속 반복, 크게 파동이 나왔고요. 요때 박스이기 때문에 크게 박스 매매 스윙 가능하다. 단기 수익 주고 쭉 하락 나온 다음에 박스 돌파하고 강세 나왔죠. 박스 돌파하긴 하는 구간에서 또 재추천을 드렸고, 이제 박스 업그레이드 기대한 거죠. 바로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급등 수익 주고 밥동 조정 크게 준 다음에 더 크게 올라갔고요. 계속 파동이 큽니다. 지금은 역시 초보가 건들 자리는 아니죠. 파동이 크니까 특히 장중에 자꾸 추격하시면 이렇게 윗꼬리 맞고 크게 두들겨 맞으니까 내일도 추격하는 거 자제하셔야겠고요. 자꾸 장중 추격하면 이만큼의 큰 조정을 두들겨 맞는다. 이렇게 계속 조정을 당하니까 크게 뚝 까맞고 번져 놓으면 팔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 좋지 않은 습관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멈추는 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장중에 매수 안 하면 돼. 3시 20분 정도 돼서 그때 매수를 하세요. 그럼 적어도 장중 윗꼬리에 최고점에서 물릴 일은 없지. 한국종합기술 5%, 수처리 관련주, 월봉은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고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서 장기평 좀 넣을게요. 최근에 장기평 사이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또 시간으로 강세가 나왔네요. 전고점은 8,000원, 8,000원, 그리고 윗꼬리 저항이 8,350원 정도 하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위로는 또 9,000원 정도 저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밑에 단기 두 개 돌파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추세에서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4% 한국종합기술이 수처리도 되고 건설주도 되는데 동테마로 강세가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은 아직은 크게도 역배열이고 작게도 역배열, 박스 형태로 이렇게 박스죠. 3,000원, 4,500원 정도의 박스고 이렇게 쌍바닥 주고 박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와서 일봉이 최근에 이렇게 박스였다가 지수에 밀려서 하락이 나왔고 그대로 또 박스 하단 지지였던 자리에서 저항이 좀 나오다가 이번에 뚫었죠. 다시 기존의 박스 하단 가격으로 회복을 했고 구름 돌파 그리고 장기 입형 돌파 동시에 다한 자리에서 시에로 4%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기존의 박스 하단 그리고 121선 3,800원 정도를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저항은 4,250원, 4,500원, 4,750원, 250원 정도씩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상승으로 4,12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저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코캡 기존 추천주였죠. 이거는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리비안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고 추천 상장 기대감으로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상장 전이지만 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줬고요. 계급락을 주의해라. 그리고 상장일 다가올 때 선반영 상승, 상장일이 가까워지면서 미리 하락이 나왔고 이후에 또 더 빠집니다. 더 빠지고 상장 후에는 7,000원에서 반등 확률이 크다. 주황색깔 원에서 사인 드렸고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왔죠. 또다시 여기서 고점 윗꼬리니까 급락 주의해라. 이후에 쭉 빠졌고요. 관련주들 흐름 리비안 상장 직후에 쭉 하락, 우신 시스템도 상장 직후에 쭉 하락. 이렇게 상장 재료 소매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요 뒤에 하락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초보분들은 상장하면 바로 더 크게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걸 뚜까 맞는 거죠. 시에 4% 상승 나왔고 8월 8일에 시총에 맞먹는 시총이 1,9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에 근접하는 공급계약 체결 대박 호재가 나왔죠. 근데 요때 제가 시총이 넘는 계약이라도 윗꼬리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하락 조심하라고 했고 결국 25%까지 갔다가 10% 마감하는 큰 윗꼬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윗꼬리에 당할 일이 없다. 오늘 상승 이유는 없고 이때 한번 크게 튀었다가 빠지고 낙폭과대 반등이 그냥 나오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8월 8일의 시가 7,26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가도 중요해요. 7,920원 7,900원 20원 위로 안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날의 윗꼬리인 9,000원, 여기는 2차 저항이 되겠죠. 상승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시간의 하락 종목 볼게요. 제노포커스 추천하고 초록색깔 흐름으로 상한가 나왔고 시간외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림 인수 관련해서 상한가 나왔고 사실 무근이다 뉴스에 시간에 하한가 나왔고요. 오늘의 저가 6,940원 6,94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6,400원 정도까지 크게 빠지고요. 지금 우리의 매수가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분봉상 크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봉 한번 볼게요. 저 분봉을 보면 여기서 제가 지지를 계속 잡아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가 이탈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거예요. 첫 캔들의 저가, 일단 첫 캔들의 저가 여기를 이탈할 때 8,060원 여기 이탈할 때 매도하고요. 그 다음 또 얘를 기준으로 여기를 이탈할 때 또 매도하는 겁니다. 저가 7,810원 뒤에 계속 넘겨볼게요. 좀 크게 그냥 봐야겠다. 이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계속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계속 빠지니까 여기서 거의 다 체결이 많이 됐겠죠. 이후에는 이렇게 W 반등 주면서 역배열 끊고 한 번 더 강세 보여주는 구간이 있었고, 자, 요 구간에서 절반 매도, 여기서 또 절반 매도 하던가 전량 매도 하던가, 여기서도 크게 빠지니까 매도하고, 뭐 뒤에는 회복 시에 재매수를 하던가 그냥 가든 말든 신경 끄는 거죠. 이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수익을 챙기지 못한 분들은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죠. 수익 반납 당하고 이제 내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역시 동일하게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6,000 당시의 월봉입니다. 6,660원 뚫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월봉을 보면 바닥권이에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무릎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시간 투자를 길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물렸다 이러면 피곤하죠. 근데 뭐 여기서 물렸다 이러면 여기에 비하면 완전 뭐 바닥이니까 그렇게 암울한 자리는 아니다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기회비용 상실은 크겠죠.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탈하면 기회비용상 또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크게 이렇게 3개 지지 보면서 포지션 대응하시면 됩니다.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내가 시간 투자가 어렵다, 길게 가져가기 싫다 그러면 이탈마다 비중을 계속 축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와주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또 올라와 줄 거예요. 그때 탈출 기회 한번 노려보시고, 한국정보통신 이룬 애플페이 국내 도입설에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고, 이게 또 사실 무근이다 뉴스에 시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상한가 치고 다음날 또 19%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이유로든 합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격하는 거는 좋지 않다, 가든 말든 하지 않는 자리다,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인 자리니까 초보분들은 오늘 매수했다면
실수를 하신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상한가 다음날 혹은 장중에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올 때는 추격하지 마라. 과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급등 주고 제자리까지 빠져요. 밥동. 항상 경계하면서 급등 후에는 급락이 당연하다.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피하자. 시간의 하락으로 9,600원까지 빠졌고요. 밑에 주요한 지지가 9,000원 그리고 8,800원 정도 합니다. 9,000원, 8,800원 정도 사이가 가장 중요한 중간 지지고, 그 다음에는 8,500원, 그 다음에는 8,100원 정도.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 상승이 컸던 만큼 조정도 클 수 있다. 이거는 추가 하락이 또 나온다면 손절을 하고 더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또 손절을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후에 또 좋은 호재 뉴스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사실무근이 아닌 걸 기대하면서 반등 나올 때 추매하고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월봉을 안 봤죠. 월봉을 보면 윗꼬리 기준으로는 최근에 딱 근사치로 여기서 계속 저항이 걸렸네요.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저항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종가상 이 추세선 위로 딱 주가가 안착을 해야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캔들 봄통 기준으로는 만원이 맥점이고요. 만원 위에서 계속 놀아줘야 돼요. 또 만원 이탈하면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기존의 박스 하단은 8,000원 초반. 이론 월봉 밥 먹고 똥 싸고 박스 보여주다가 뚫고 강세가 나오는 구간이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3,300원 정도 여기서 4번 도달했고요. 이전처럼 윗꼬리 주고 빠지는 거 경계해야 되는 자리죠. 월봉상으로는 바닥 박스권, 단기 고점 먹고 제자리, 고점 제자리, 고점 제자리, 고점 제자리 조심해야 되는 자리. 이것도 역시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하는 건 위험한 짓이었고, 뭐 어떤 이유로든 급락이 나오는 건 어떤 이유로든 급락이 나오는 건 당연한 자리였다. 시간으로 3,180원 정도까지 빠졌고요. 여기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주요 지지는 1차로 3,000원, 그 다음 오늘의 시가였던 2,870원, 다음 여기,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고, 하락 파동이 커요. 파동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큰 조정 조심하시고, 요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똑같이 아까 앞에 설명했던 한국정보통신이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 묵은 뉴스가 현대카드의 공식 입장인지, 이렇게 현대카드의 공식 입장인지 기자의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뉴스를 또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1번과 2번의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현대카드 관계자가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요거는 사실무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어도, 얘네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 아니에요. 1번 내용은 사실 무근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보통 사실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1번은. 근데 2번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간혹 사실 무근이다 한 후에 진짜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1번과 2번 중에 1번이 더 긍정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기자가 1번을 보고서 2번으로 쓴 건지, 이게 진짜 현대카드의 공식 입장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후에 뉴스를 또 다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참 짜증나죠. 기자들이 되도 않는 뉴스를 내고 잘못된 정보를 내고, 물론 이런 게 다 기자들의 실수도 있겠지만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의도적으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돈 주면 내용이랑 올리는 시간까지 다 상세하게 조율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죠.